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윤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과 직결된 안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소방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소방서장 한선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안전 습관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소방 안전이 무엇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불길이 번지는 게 정말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은 여러 편의시설이라든가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살기 편안하지만 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옷이나 가구, 전자제품 이런 다양한 가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그 화재 건수를 보면 20만 1,500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96건으로 전체 화재의 11.9%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약 2,600명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 공동주택 화재 발생의 약 60%가 담뱃불이나 또 음식물 조리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누전이나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8.8% 정도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전기레인지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빈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방에 전기레인지를 건드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이제 많이 더우신데 에어컨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나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또 화재가 역시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요. 장시간 틀어놓지 않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또 반드시 끄고 또 전원을 차단해야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박사님한테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뭘까?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한다, 3번 대피한다. 정답이 뭘까요? 이거 세 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 개 다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정답은 3번 바로 대피한다입니다. 네. 신고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요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바로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대피하고 나서 이제 신고를 순서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코와 입을 가리고 불이 번지지 않은 방으로 대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불이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건 같은 걸로 코와 입 가리고 뭐 계단으로 이렇게 피해야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코와 입을 막을 때는 반드시 물에 젖은 수건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수건이 없다 그러면은 급한 대로 물티슈 이런 거를 또 여러 장 뽑아가지고 급한 대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숨수건 같은 게 이렇게 또 있어요. 구조 손수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홍보용품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거 하나 비치를 해 놓으셨다가 가죽 수대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걸 처음 봤죠, 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많이 나눠드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마른 수건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불이면 마른 수건도 가능한데 큰 불이 나서 불길 속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예. 그러면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고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으면 물이 마르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호흡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독가스라든가 뜨거운 공기가 젖은 수건에 붙기 때문에 가스 중독과 그 기도 화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이제 유독가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유독가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코로 숨을 두세 번만 쉬어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이제 그 불이 나면은 무섭고 불안하기 때문에 장롱이나 옷장 등에 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숨어버리면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사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소방관이 가도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구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숨지 말고 밖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 또 이런 상황에는 뭐 어떻게 또 해야 될지가 또 걱정이 있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화염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 대피가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옥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옥상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점인데요. 만약에 이제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대피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옥상 출입문을 잠그면 안 되고 다만 이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닫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이 옥상문을 이제 열쇠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면 절대로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안 되죠. 특히 기계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옥상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군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4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렇게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불을 피하려고 이제 상층부로 이동을 하다가 주민 2분이 이제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데 이제 승강기 기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옥상으로 이제 착각해서 빠져나가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질식해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옥상으로 대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만약 옥상으로도 못 간다면 이제 불난 집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마다 유사시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005년 이전과 이후로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2005년 이전에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발코니 경계 벽을 경량 칸막이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옆집으로 경량 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이후에 건설된 이제 타워형 아파트는 방화문이 달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고 불꽃을 막아주는 그런 공간인데 베란다에 주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피를 해서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신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외기실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된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 대피 공간이 어떻게 돼 있다, 네, 옥상은 또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정보를 좀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당장 집에 가서 한번 네, 전화해봐야겠어요. 확인 좀 확인해봐야 해보셔야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사실은 네. 뭐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네 해서 방치하는데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놔야 돼요. 네,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이제 화재가 나기 전에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세대마다 소화기 한 대씩 꼭 비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그 가스 타이머 설치 같은 그런 이제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상 문이 이제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렇게 이제 화재 연동 자동 개폐 장치 같은 거를 이제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해주시면
또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옥내 소화전 앞에다가 뭐 자전거를 뭐 적치를 한다던가, 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피난 계단에다 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이들 쌓아두시거든요. 많이 쌓나요? 네. 실제로 아파트 피난시설 방화옥 후에 뭐 방화시설 주위에 자전거나 버릴 물건 갖다 놓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네.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화재 대응 매뉴얼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오늘 집에 가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잘 작동하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진짜 뿌듯합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또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전정보로 알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